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던지기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 뭐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던지기는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던지기는 텔레그램 등으로 이제 마약 판매책이죠. 마약 판매책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 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대금을 송금받으면 마약 판매자가 우체통, 에어컨 실외기,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약 던지기는 가담의 행위 태양에 따라, 즉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뭐 마약 매매, 마약 수수, 마약 소지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그다음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이제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정부에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금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마약 던지기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던지기로 적발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뭐 계좌 내역, 그다음에 이제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대부분이라고 적어놓지만 거의 뭐 99.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초기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뒤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뭐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가담하게 되었으며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는 점. 보통 이제 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마약 판매책에서 제일 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언급해 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판매한 마약의 소량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각 사안에 맞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 요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향정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나왔던 사건이고, 요것도 향정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나왔던 사건이고, 요거는 대마 요것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매수, 수수, 그 다음에 소지, 투약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필로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 행위 태양을 저질렀는데도 이제 아무튼 잘 대응해가지고 이제 벌금 많은 벌금은 아니고 그냥 몇백만 원 정도 나온 벌금으로 잘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보게 되면,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마약 던지기 즉 판매 체계 조금이라도 관여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습니다.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기에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로는
이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그 두 가지 요건 꼭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